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태훈, 신현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아쉽게도 코스피 2,70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또 시장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조금씩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후반부터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발 매수세로 인한 반등 시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상단이 제한되면서 답답함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지난주의 CPI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주요 이벤트를 무사히 넘긴 증시 상황인데요.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도 우리나라 증시의 답답함을 좀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 섹터인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좀 동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을 잘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21선을 약 4번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마다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많이 보여줬고, 물론 올해 한 번은 121선을 두고 그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한 구간은 좀 있습니다만 121선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좀 지지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지수는 일단 단기적인 저점 영역대에 와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는 2670선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코스닥은 830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고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잃은 증시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줄 기대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김태훈 대표는 AI 핵심주, 신현호 대표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를 준비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섹터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볼게요. 네,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를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HBM뿐만 아니라 DDR 메모리에 있어서도 업황 회복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신현호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종목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AI 핵심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돌이켜보면 HBM의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 그 시작점은 챗 GPT라는 소프트웨어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김태훈 대표님이 가지고 오시는 AI 대표주들이 일단은 성장성이 좀 보장돼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주들, 특히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신 키워드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AI 국가대표는 나야 나,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서 상승을 외친다. 대표님의 AI 핵심주 투자 매력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AI 테마가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종목 선별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팽배했었는데요. 숫자로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AI 관련주들 조정이 지금까지는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AI 관련주들보다는 전력 부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고체 연료 관련주 같은 인접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급등세, 네, 1000불을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AI 관련주로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단순한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실제로 AI 관련 매출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러한 핵심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현우 대표님은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 섹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 전공정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촉매제가 필요할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건 반도체 섹터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실적 성장성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좀 쉬운 단기 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을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서진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에이펙트, 그리고 KC텍, 테스입니다.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먼저 실적을 살펴보면요.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6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96%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의 요인은 플루언스나 포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ESS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에도 역시 ESS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러면 왜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조금 눌렸을까? 기대만큼 상승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동안 오버행 이슈와 기업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풋옵션과 분할 결정 철회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우려들이 불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타점은 28,000원에서 3만 원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제가 이슈줌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1분기 실적은 역시 매출액 5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호실적을 보여주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까지 클라우드와 AI 부문에서 연평균 92%에 달하는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이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수 타점은 28,000원에서 29,000원 라인. 네, 여기서 접근을 해주시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펙트인데요. 에이펙트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LPDDR, 즉 저전력 메모리 관련주입니다. 저전력 메모리 대장주인데요. 제가 테마성 종목은 그렇게 이제 뭐 자주 언급은 안 했는데요. 새로운 섹터고 이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스랑 CEO가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LPDDR인데요. 저전력 메모리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매수 타점은 5,800원에서 5,900원 라인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5,4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C텍하고 테스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KC텍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텍은 반도체의 미세 공정입니다. CMP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HBM이 원래 그 미세화 공정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품목인데요. 이 과정에서 웨이퍼를 얇게 평탄화시키는 그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장비를 국산화를 시킨 최초의 회사가 이 KC텍이라는 회사고요. 1분기 실적이 작년 YOY 대비해서 일단 매출이 47%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3,000%라는 상승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상승력만 보면 3,000%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금액으로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이미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을 같이 하는데 반도체 매출이 회사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반도체 성장성이 회사의 성장성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35,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한 35,000원 이상, 5만 원 이상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스라는 회사인데요. 테스도 캐시텍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 그 장비 중에서 증착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미 그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미 성공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발 매출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10%에 해당하는 추가 매출을 달성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회사의 성장성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고 또 투자 기관들의 컨센서스 상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2,000원대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중장기로 3만 원 이상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틈을 타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주식시장에서 고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투자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